가성비 경쟁형 게이밍 노트북을 원하셨던 분들은 터프로 갈아타시면 되겠다. 이거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그 터프 A14 모델 나왔던데 그거 사볼까? 얼마인데? 150? 바로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고사양 노트북 중에서 데일리로 들고 다닐 정도로 휴대성이 좋은 모델들이 꽤 많아졌죠. 그 중에서도 14인치 게이밍 노트북은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크기가 컴팩트해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화면이 작다는 단점은 집에 도킹 스테이션을 세팅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인지 저희 제이엔테크 리뷰 카페에서도 예전부터 고사양 14인치 모델이 출시됐다 하면 유난히 엄청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대표적인 14인치 고사양 모델은 ROG 제피러스 G14, 리전 슬림 14, 오멘 슬림 14, 헬리오스 네오 14 정도가 있고요. 내가 돈을 적극적으로 써보겠다, 지갑을 탈탈 털어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 레이저 블레이드 14나 에일리언웨어 X14 같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에이수스의 가성비 게이밍 라인업인 터프 시리즈가 A14 모델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리뷰 안 하고 넘어가면은 진짜로 몇 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정발 첫날에 바로 질러서 사왔다는 거. 과연 어떤 제품인지 살만한 노트북인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스펙만 보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노트북처럼 보였었거든요. AMD Ryzen 7 8845H SCPU에 RTX 4060 그래픽, 32GB 온보드 램, 512GB SSD에 추가 M.2 확장 슬롯까지 달려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스펙 같아 보이는데요. 놀라운 건 14인치 크기에 무게가 1.45kg 밖에 안 나가는데 배터리 용량이 74W로 꽤 넉넉한 편이라는 거. 이 구성으로 저희는 예판가 151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은 159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성비 좋다고 평가했었던 레노버 리전 슬림 14도 비슷한 사양의 최저가 149만원 정도였으니까 뭐든지 비싸진 올해 물가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펙만 놓고 보자면 220만원이 넘어가는 제피러스 G14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팀킬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에이수스가 금 나누기는 야무지게 하는 회사라서 팀킬은 있을 수가 없다. 직접 써보니까 고급 모델인 제피러스보다 당연히 아쉬운 점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스펙시트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라서 페이퍼 스펙만으로는 그 차이를 알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런 아쉬운 점들을 감안해도 이번 터프 A14는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이 맞기는 한데 그래도 그 아쉬운 점들이 뭔지 알아야 구매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겠죠. 이번 터프 A14 홍보 자료에 강조된 부분이 바로 CNC 알루미늄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보통 CNC 풀 알루미늄은 프리미엄 제품에나 들어가는 고급 공법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가격을 싸게 맞출 수가 있나 싶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풀 알루미늄은 아니었다. 상판, 하판은 알루미늄인데 키보드 덱과 측면 포트 부분은 플라스틱이더라고요. 플라스틱 재질은 기존 터프 게이밍 시리즈에 사용됐었던 것처럼 조금 저렴한 느낌이 납니다. 상하판의 알루미늄 마감은 나쁘진 않은데 옆에서 보면 중간에 거친 플라스틱이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보여서 유니바디의 고급진 느낌은 없다는 거. 베젤도 그냥 거친 플라스틱이고요. 그러니까 마감은 그냥 일반적인 터프 게이밍이나 엔트리급 게이밍 노트북에 메탈을 약간 섞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판에 터프 로고는 작게 박혀 있어서 노트북이 닫힌 상태에서는 나름 깔끔한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만약 이게 조금 심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포토시 직접 디자인한 고사리웍스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때도 이렇게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 뭐 이렇게 외관에서부터 금 나누기를 하긴 했지만 14인치 크기에 무게도 1.45kg 정도라서 휴대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노트북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 중에 무게로만 따지면 제일 가볍긴 하거든요. 기본 200W 충전기도 그럭저럭 들고 다니기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부담스럽다면 배가트 PD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도 호환이 되니까 대신 들고 다녀도 된다는 거. 그리고 경량화된 14인치 모델인데도 배터리 용량이 74W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화면 밝기 70% 정도의 내장 그래픽만 사용하게 설정을 하고 저소음 모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FHD 영상 연속 재생 시에 10시간 15분,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유튜브 영상 재생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7시간 정도 버텨줬습니다. 물론 RTX 4060 그래픽이 돌아가는 고사양 작업을 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DGPU 모드로 동일한 조건에서 FHD 영상 연속 재생 테스트를 해보니까 4시간 12분 정도 버텨줬습니다. 충전 중에 고주파음이 나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신 구독자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구매한 제품은 충전 중에 고주파음이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포트 구성은 놀랍게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보통 저렴한 노트북들은 포트를 부실하게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꽤 신경을 써줬더라고요. HDMI도 2.1 버전, 왼쪽 USB-C는 40Gbps 대역폭인 USB4 규격입니다. USB-A도 양쪽에 하나씩 총 2개가 달려있고요.
오른쪽 USB-C는 PD 충전은 안 되지만 디스플레이 출력은 가능하다는 거. HDMI와 오른쪽 USB-C는 디스플레이 출력을 할 때 외장 그래픽에 연결되도록, 왼쪽 C 포트는 내장 그래픽에 연결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출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4인치 노트북 특성상 외부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외부 출력 포트가 다양하면 여러모로 사용하기 유리하겠죠. 특히 이 제품과 경쟁하는 리전 슬림 14는 40Gbps USB4 포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키보드는 조금 물렁한 느낌입니다. 막 아예 못 써먹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키캡 재질도 단단한 맛이 떨어지고 반발력도 찰진 맛이 살짝 떨어져서 고급진 느낌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근데 게이밍 노트북은 이렇게 쏙쏙 잘 눌려야 게임할 때 입력을 빠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한 동시 입력은 또 안 된다. 이렇게 급 나누기를 하는 거죠. DJ 믹스 하시는 분들 아쉽게 됐습니다. 6키 플레이가 안 된다는 거. 트랙패드는 유리 코팅이 된 것처럼 부드러워서 느낌은 좋았는데 팝 리젝션이 잘 안 됩니다. 올해 만져본 노트북 중에 팝 리젝션이 제일 안 돼서 타이핑할 때도 자꾸 커서가 움직여지더라고요. 마우스가 연결됐을 때 트랙패드가 꺼지도록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 역시 깡통이다. 출력 자체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베이스를 인공적으로 뻥튀기 시켜서 중고음역 때는 거의 뭉개지듯이 들리더라고요. 개사장이 리전 슬림 14를 쓰면서 가장 불만스러워했었던 게 스피커 퀄리티였거든요. 그래서 이 터프 A14가 괜찮으면 갈아타려고 했는데 스피커는 둘 다 비슷해서 조금 마음이 꺾인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급을 나눈 거다. 다행히 디스플레이는 좋습니다. 16:10 비율의 14인치 WQXGA 해상도에 165Hz 주사율, 먹 스위치와 G-싱크도 지원합니다. IPS 타입인 안티글레어 패널인데요. 색감이 쨍하고 응답 속도가 빠른 OLED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OLED 패널을 쓸 때 눈이 피로하다고 느끼는 사용자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눈이 약하신 분들께는 이런 퀄리티가 괜찮은 IPS 패널이 더 좋을 수가 있다. UFO 잔상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렇게 잔상이 심하지 않아서 게임하기에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색역은 sRGB 100%, 최대 밝기는 459니트, 대비는 1180대 1, 색 정확도는 델타 2 평균 1.37로 게임이 아닌 작업 목적으로 쓰기에도 충분한 스펙이라는 거. 그리고 은근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 14인치 경량형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온 제품들 중에 어떤 거는 14.5인치고 또 어떤 거는 14인치거든요. 0.5인치 차이라서 크게 안 느껴질 줄 알았는데 14.5인치인 리전 슬림 5 14랑 14인치인 이 터프 A14랑 비교를 해보면 꽤 체감 차이가 큽니다. 14.5인치부터는 답답하다는 느낌이 없는데 14인치는 좀 작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디스플레이 퀄리티 자체는 좋긴 하지만 화면 크기는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뿌띠한 사이즈의 노트북에서 RTX 4060의 발열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부를 보면 그냥 평범한 듀얼 쿨링팬 게이밍 노트북의 구조를 축소시킨 형태라서 딱히 특별할 건 없습니다. 히트파이프 방식의 V램과 전원부도 방열 처리가 돼 있고 크기 대비 쿨링팬이나 히트싱크 크기는 나름 성의 있게 맞춰준 것 같아요. 근데 베이퍼 챔버나 트리플 쿨링팬, 사면 배기 같은 상위 모델에 사용되는 설계까지는 아닙니다. 그 덕분에 내부 공간 확보는 조금 더 돼서 포트 구성이나 듀얼 SSD 슬롯을 달아줄 수가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고사양 14인치 노트북들은 내부 공간이 부족해서 듀얼 SSD 슬롯인 모델이 많이 없는데 이거는 큰 장점이죠. 램은 아쉽게도 온보드지만 14인치 고사양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래도 기본 32GB라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16GB였으면 극대노였을 듯. 무선 랜카드는 미디어텍 모델인데요. 평균 속도는 문제가 없었지만 윈도우 부팅 후에 신호를 잡기까지 살짝 오래 걸리는 편이더라고요. 그게 거슬리신다면 인텔 AX210으로 셀프 교체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에이수스 게이밍 노트북들은 Ghelper라는 서드파티 전력 설정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순정 상태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순정 앱인 에이수스 아머리 크리에이트 설정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성능 모드는 터보, 퍼포먼스, 저소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터보 모드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았을 때 CPU의 최대 80W까지, GPU의 최대 87W까지 전력을 넣어줄 수가 있었고요. CPU와 GPU를 동시에 구동하면 각각 56W, 65W로 총 120W 정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어 온도가 80에서 90도까지 올라가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14인치 경량 게이밍 노트북 치고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성능 모드에서의 전력과 발열 수준은 표로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PU와 GPU에 100% 부하를 걸었을 때 소음도 측정해봤는데요. 터보 모드에서는 55dB로 게임할 때 조금 신경 쓰이는 수준이고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50dB로 헤드셋 없이 게임을 해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더라고요. 저소음 모드에서는 47dB 정도로 진짜 저소음 느낌은 아니지만 가벼운 작업만 할 때는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긴 한다는 거. 표면 온도도 마찬가지로 저소음 모드에서 가벼운 작업을 하면 거의 열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터보 모드에서 게임을 하거나 고사양 작업을 오래 돌리면 키보드 중앙 상단부가 54도까지 올라가서 엄청 뜨거워집니다. 다행히 WASD 구역은 대체로 시원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나마 게임하는 중에 이 뜨거운 영역을 만질 일이 많지는 않다는 거. 키보드 덱이 알루미늄 재질이었으면 키보드 덱 전체가 불판이 됐을 것 같은데 가격을 낮춘다고 이 부분만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한 게 오히려 좋아. 그래도 이런 경량형 고사양 노트북들은 생각보다 발열이 심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작은 폼팩터에 고사양을 넣다 보니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인데 이런 노트북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게임할 때는 노트북에 아예 손을 안 대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예 도킹 스테이션을 세팅하시거든요. 근데 노트북의 세계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볍고 작은 폼팩터인 노트북을 쓰시면 역시 노트북 발열 구려서 못 쓰겠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에이수스 제품이 아니어도 고사양 하드웨어를 소형화시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단점이거든요. 만약 이런 점이 불편할 것 같다면 휴대성을 포기하고 조금 더 크고 무거운 제품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런 전력 상황에서 어떤 성능을 내어줄 수가 있냐? CPU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3 점수를 보시면요. 터보 모드에서 싱글코어 1706점, 멀티코어 17177점이 나왔습니다. 8845HS CPU가 라이젠 8000번대이긴 해도 NPU가 추가된 것만 빼면 작년 라이젠 7000번대하고 성능이 완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7840HS가 달린 리전 슬림 14인치 모델과 성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같은 CPU가 달린 터프 A14의 상위 모델인 제피럭스 G14랑 비교해도 성능 자체는 비슷하다는 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인데 성능이 동일하게 나와주니까 가성비만 따지면 엄청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네벤치 R24와 긱벤치 6 점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PU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 마크 타임스파이 점수를 보시면요. 터보 모드에서 1232점이 나왔습니다. RTX 4060의 권장 TGP 값은 35에서 115W 사이로 되게 편차가 큰 편인데요. 개인적인 경험상 대략 80W 이상부터는 성능 향상 폭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터프 A14의 최대 TGP가 87W 정도인데 굳이 따지자면 리전 슬림 14나 제피러스 G14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치만 점수는 모두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 각 성능 모드에서 TGP와 결과값은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프를 확인해 주시고요. 200W 기본 충전기와 100W PD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의 성능 변화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히 보여드리면 시네벤치 R23은 기본 충전기 사용 시 17177점, 100W PD 충전기를 사용할 때는 14529점으로 약 15% 정도 차이가 났고요. 타임스파이 점수는 1232점, 7553점으로 약 26%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W PD 충전기를 연결해둔 상태에서 오버워치 플레이를 해봤는데 배터리 드레인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게임 성능은 네이티브 WQXGA 해상도 기준으로 AAA급 게임을 높은 그래픽 옵션에 DLSS를 활성화하면 평균 60프레임 이상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주사율로 플레이하기 원한다면 해상도를 FHD급으로 낮추면 되겠죠. 오버워치2 같은 게임은 굳이 해상도를 내리지 않아도 훈련장에서 200프레임 넘게도 나왔고요. 실전 중에서도 165Hz 주사율을 다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고사양 구성이기 때문에 3D 그래픽이나 영상 편집 작업도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 영상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4K에 140Mb짜리 클립을 여러 개 얹어서 이펙트를 넣는 작업 정도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휴대성도 좋으니까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고사양 업무 작업도 해야 한다면 만족할 만한 노트북이지 않을까. 이 터프 A14는 딱 실용적인 스펙 부분만 봤을 때는 가격 대비 매우 잘 나온 제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나 재질, 마감 같은 감성적인 요소는 싹 빠졌고 키보드 무한동심력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은 소소한 급 나누기 요소도 있습니다. 실용적인 거, 가성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만 이번 터프 A14가 CNC 알루미늄이라는 말에 기대를 갖고 구매를 하신다면 꽤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량형 게이밍 노트북에서 감성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돈을 조금 더 써서 디테일한 완성도까지 챙긴 상위 모델로 가는 게 낫다.
개사장 같은 극티가 좋아할 만한 노트북이구만. 안돼, 나도 에어리어네어나 레이저 블레이드 잘 쓸 수 있는데? 그럼 그냥 돈이 부족했던 것 뿐인가? 저희가 말씀드린 단점들만 잘 알고 구매하신다면 만족스러운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 좀 전원 버튼도 너무 이상하게 달려있고 감성이 1도 없구만. 그래도 뭐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가격이면 됐지.